갈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오늘은 천안 아산의 GTX-C 노선 계획의 백지화, 금리 동결 소식, 그리고 시민체육공원 개발 백지화까지 중요한 업데이트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각각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뉴스에서는 GTX-C 노선이 천안과 아산 앞에서 끊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지자체가 건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장 노선의 타당성 검증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이는 용역이 오는 7월에 완료되면 연내 6개 연장 도시들과 GTX-C 연장 위수탁 협약을 맺고 내년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단, 타당성 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고 해당 도시가 건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건설비 부담에 대해서 화성시는 동탄 신도시 2단계 개발로, 오산시도 예정된 도시개발이 있어 GTX-C 건설비 조달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아래 도시들이 문제예요. 평택시는 GTX-A도 연결돼 건설비 부담이 가중되었고 더 어려운 곳은 천안시와 아산시예요. 이 지자체들은 정부의 건설비 지원을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연장 노선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지만 건설비 부담은 물론 운영비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죠. 그러나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등에 최소 3년은 걸려 GTX-C 완공 시점인 2008년 내에 노선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토부 철도국장이 국비 지원이 아닌 신속 절차, 자체 부담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럼 건설비를 부담하면 연결이 가능해요. 단 물리적 조건이 있는데요. 앞 도시가 자체 부담하고 연결을 해야 뒤 도시의 결정권이 주어집니다. 천안시의 경우 연장 노선이 화성, 오산, 평택을 거쳐야만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이고 아산은 천안이 먼저 연결되어야만 자체적으로 연장이 될 수 있어요. 평택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천안시만 끌어올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선인들의 선거철 공약과 달리 실제로는 여러 복잡한 계산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설비는 천안 1,500억 원, 아산은 1,000억 원 이상이 예상되고 건설비 외에도 운영비는 연간 4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갈 전망이라고 해요. 경기도만큼의 전철 이용객 수요도 적고 이미 KTX, SRT로 이동이 원활한데 굳이 천안과 아산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또한 작년 대선에서는 천안역을 종착역으로 설정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지만 최근 아산 이순신 축제에서는 아산역이 아니라 온양 온천역까지 연장하겠다는 새로운 공약이 나왔어요. 이러한 변경사항이 계속되면 타당성 조사와 재정 계획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겠죠. 두 도시가 GTX 노선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만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소식은 최근 열린 2024년 5월 FOMC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일각에서는 올해 9월에 들어서야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며 올해 인하 횟수도 한두 번 정도로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한국은행 역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다행인 것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어요.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물가와 고용이 예상치를 웃도는 등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에 비농업 고용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CPI와 PCE 근원 물가도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 금리 인하보다는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죠. 반면 한국은행은 내수 회복세를 감안해 금리를 동결했어. 최근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과 함께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시민체육공원 도시개발 계획이 국토부와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에 시는 시민체육공원 민간 소유 부지 0.27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공원의 준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의회에서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포함한 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 계획은 시의원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었죠. 천안시 김석필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결과 법령 해석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반려되었음을 밝혔고, 이에 따라 천안시는 시민체육공원 부진의 남은 사유지를 매입하고 현재 상황에 맞춰 도시관리계획과 실시계획 일부를 수정하여 시민체육공원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해요. 추가적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시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김 부시장은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의 새로운 시행자가 천안시 내부적으로 선정되었고, 이 신규 사업자는 육산단을 진행하는 대신에 불당동 어딘가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 포함됐다고 해요. 저는 불당동 개발을 시민체육공원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정을 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육공원 부지 개발 계획은 백지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이 신속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돼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이 2024년 제2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신속예타 대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중 시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 신속한 수행이 필요한 사업을 말합니다. 이에 선정되면 예타 수행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죠. 2022년 12월 신속예타 절차가 도입된 후 대상 사업이 선정된 것은 아산경찰병원이 처음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바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교민들을 아산경찰 인재개발원에 수용한 것을 계기로 추진해 왔는데요. 2022년 12월 최종 후보지로 아산이 선정돼 지난 12월 국회 법사위에서 신속예타 취지의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아산경찰병원을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니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천안과 아산의 GTX-C 연장 노선의 불확실성, 아산경찰병원의 신속예타 사업 선정, 그리고 2024년 5월 FOMC 회의 결과와 천안시 시민체육공원 개발계획의 전면 백지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이슈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